오늘 라이딩할 곳은 여러분 모두가 좋아하시는 춘천입니다. 오늘 출발 지점은 서울의 중심 청계천입니다. 청계천 광장에서 동대문구 용두역 인근까지 직선 구간 5.94km의 자전거 도로이며 중랑천 자전거 도로를 통해 한강 뚝섬 방향으로 이어진 길입니다. 지난번 춘천 라이딩은 춘천에 다다랐을 때 길을 헤맸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길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번 라이딩은 지난번과는 다르게 왕복 라이딩으로 1박 2일 여정으로 떠납니다. 비 예보는 없었지만 아침부터 날이 흐렸습니다. 청계천 자전거 도로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路面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청계천을 가운데 두고 양방향 일방통행이라 반대편에서 오는 자전거를 만날 일은 없지만 보행자와 통행로가 같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로드로 도심 한가운데를 유유자적하며 달리니 기분이 새롭습니다. 청계천 자전거 도로에서 중랑천으로 진입합니다. 중랑천을 조금 달리다 보면 이렇게 회전교차로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용비교를 통해 성수대교, 서울수 방향으로 갑니다. 자전거 도로를 달릴 때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비둘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성수대교를 지나 청담대교 방향으로 가는 길목에 뚝섬 전망 콤플렉스 인증센터가 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그 어느 때보다 한적하고 고요한 한강공원이었습니다. 날이 흐리긴 했지만 장거리를 달리는 입장에서 햇볕이 내리쬐는 날보다는 좋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장거리 라이딩 시 근육의 피로감보다 뜨거운 날씨에 진이 빠지고 지치는 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분명 비 예보가 없었는데 당장이라도 비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반대편에 라이딩하고 계신 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어떤가요? 비가 몇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비가 오게 되면 오늘 라이딩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잠실대교 아래에 있는 운동기구에는 어느 헬스장 못지않은 뜨거운 운동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리시에 진입합니다. 그동안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컨디션의 자전거 도로였는데 구리시에 진입하자마자 자전거 도로가 비단길이 됩니다. 흐렸던 하늘도 조금씩 파란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종종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강공원 중에서도 구리 한강공원은 한산하고 깔끔하고 자전거 길도 정비가 잘 되어 특히 라이딩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북단 방향으로 라이딩하기 때문에 아쉽지만 아이유 고개로 가지 않고 소찬이 고개를 넘습니다. 소찬이 고개 역방향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번 왔을 때는 중앙 펜스가 없었는데 새로 생겼습니다. 길이 워낙 좁다 보니 앞에 분하고 혹시나 겹칠 것 같아 뒤에 오는 사람이 없어서 거리를 두고 기다렸다 올라가기로 합니다. 아이유 고개보다는 짧지만 순간 경사가 가파른 구간이 있어서 몇몇 구간만 잘 버티면 무난히 오를 수 있는 코스입니다. 가장 경사도가 있는 구간을 지나면 잠시 완만한 길이 펼쳐지고 나머지 구간은 약 오르막의 길이 이어지다 정상쯤에서 다시 경사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짧고 강렬했던 소찬이님과의 조우를 끝내고 달리고 있는데 분수대가 보여서 가봅니다. 음악 분수대가 있습니다. 7초 이상 음악이 나오면 음원 저작권에 걸려 반대편에 자전거 수업으로 보이는 학생들도 몇 명 보입니다. 단체로 보입니다. 미래에 함께 한강에서 라이딩할 동지들입니다. 북단으로 오는 바람에 팔당대교를 건너는 수고를 덜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 팔당을 향한 자전거길이 시작됩니다. 팔당으로 가는 시원한 터널도 지나갑니다. 얼마 전에 자전거와 보행자가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났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터널 안은 어둡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능내역 인증센터도 지나갑니다. 이제 예초 시즌이 되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 심심치 않게 예초 작업하시는 분들과 마주치실 텐데 작업하시는 분들께서도 주의해 주시겠지만 예초기로 인한 돌팀이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얼굴을 가리고 지나가긴 하는데 이날은 얼굴을 가렸음에도 입술에 잔돌이 튀어서 맞았습니다. 특히 고글을 안 쓰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춘천으로 가기 위해선 북한강 자전거길 방향인 우측길로 나가야 하지만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구독자님께서 추천해주신 식당이 있어 양수역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기 위해 두물머리 방향으로 다리를 건너갑니다. 식당 영업시간이 11시 30분부터인데 일찍 도착하는 바람에 15분 정도 기다렸다가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식 백반집의 개념이라 매번 메뉴는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날은 굴비가 나왔습니다. 음식이 자극적이지 않고 인공조미료는 사용하지 않아 정갈한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집밥 먹는 느낌이 들어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양은 좀 적은 느낌이 있었지만 장거리 라이딩 시 너무 많이 먹으면 라이딩이 힘들기 때문에 딱 적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물머리 쪽에 뻔한 메뉴들이 싫으신 분들은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집어먹네. 다만 배부르게 먹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다리를 건너 북한강 자전거길 방향으로 갑니다. 밝은 광장 인증센터입니다. 자전거 타다가 앉아서 멍 때리기에 좋은 곳입니다. 이제 앞만 보고 달리기만 하면 춘천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물의 정원을 통과하여 자전거 길이 이어집니다. 두물머리보다 조금 더 한적한 곳입니다. 양귀비꽃이 한창 피고 있어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줍니다.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날엔 이렇게 한 그루씩 서 있는 나무의 그늘이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춘천을 가면서 우기시 침수가 되어 중간에 자전거를 들고 건너가야 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작은 다리를 만들어 불편 없이 다리를 통해 건너갈 수 있어 보입니다. 양평 쪽은 자전거 길을 가로질러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지막한 오르막길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체력 안배를 잘 하셔야 합니다.
북한강을 따라 달리는 길은 요철 구간이 많기는 하지만 옆에 흐르는 강과 주변의 푸릇푸릇한 나무와 산 덕분에 기분 전환도 되고 정말 여행 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년 춘천 라이딩 때 중간에 편의점에 들렀는데 이번에도 같은 편의점에서 중간 보급을 합니다. 이쪽 부근에서 꼭 한번 보급을 추천드리는데 여기부터 춘천 진입 전까지 편의점이 많지 않습니다. 당 보충을 위한 초코바와 커피 그리고 콜라를 샀습니다. 라이딩을 하면 생각보다 칼로리 소모가 커서 달달한 게 많이 땡깁니다. 대성리역 방향으로 꺾으면 세터 삼거리 인증센터가 나오고 여기 진입하기 전에는 나지막하고 긴 오르막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의 터널로 시원하게 쉬어갑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풍경도 좋았지만 북한강 자전거길의 진짜 매력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양쪽에 핀 노란 꽃들과 푸른 나무의 조화가 너무 좋았습니다. 갈림길에서 가평, 청평 방향으로 나가고 잠시 어깨춤을 춥니다. 아니, 뭉친 어깨를 풀어줍니다. 라이딩 하던 길을 빠져 다리를 건너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구간들이 있지만 바닥에 파란색 선과 북한강 자전거길을 알리는 파란색 표지판이 잘 되어 있어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달리다 보면 파란색 선이 잘 안 보이는 구간이 있긴 합니다. 왼편에 누군가 화살표를 붙여놨네요. 사실 저도 작년에 파란색 선만 믿고 가다가 안 보이니 이 길이 맞는지 헷갈리던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곳곳에 저 화살표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들이 좀 해결된 것 같습니다. 바닥에 자전거 표시를 보고 우측길로 진입합니다. 최근 비가 많이 안 와서 약간은 가문 느낌이 듭니다. 국토종주 수첩에는 없는 인증센터를 지나갑니다. 이곳에서도 좌측에 화살표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는 구간마다 친절하게 붙어 있으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마을길로 이어진 길은 종종 자동차나 농기계 그리고 자전거가 함께 달리는 겸용도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길이 제일 좁은 구간인데다 코너 구간이라 반대편에 진입하는 무언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빠르게 진입하는 차가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쪽 다리도 좌측으로 다리를 건너 우측으로 가면 숨겨진 자전거길 안내 표지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오면 가장 햇볕이 뜨거운 시간대라 체력 소모가 급격히 많아지고 지치기 시작합니다. 적당한 그늘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합니다.
액션캠이 관광 모드라 전체적으로 납작하고 굵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귀찮아서 가방에 안 넣고 저지 뒷주머니에 초코바를 넣었더니 퐁듀 먹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초코바를 먹고 미지근한 콜라를 마시면 뿜습니다. 잠시 휴식을 마치고 조금 달리다 보면 터널이 나오는데 더위에 지쳐 있을 때 터널만큼 반가운 것도 없습니다. 이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상당히 긴 내리막길이 이어집니다. 굳이 페달링을 하지 않아도 몇 킬로 정도는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도 내리막입니다. 춘천 가는 코스 중 가장 날로 먹을 수 있는, 아니 편안하게 쉬면서 라이딩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제가 국토종주 수첩에 북한강 자전거길 스탬프를 찍지 못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지난번에 라이딩 중에 인증센터가 보이지 않아서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라이딩하면서 발견했습니다. 경강교 가기 직전에 경강교 인증센터가 있네요. 근데 국토종주 수첩을 가지고 오지 않아 이번에도 인증은 할 수 없었습니다. 경강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경강교를 건너다 우측으로 빠지는 길이 있던 게 생각납니다. 여기서 우측으로 빠지는 것 같아 쉼터입니다. 잠시 내가 로딩 중입니다. 다시 더 가보니 아직 경강교를 다 건넌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리고 경강교의 끝은 자연스럽게 우측으로 빠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코스를 지나면 이제 한참 동안 평지 구간이 이어지는데 자비롭지 못한 춘천 가는 길은 이곳부터는 그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강교를 지나고 나면 노면이 좋지 못한 길을 좀 오래 달리게 됩니다. 북한강 자전거길 중에 이 구간이 제일 노면 상태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험난하고 지루했던 노면 구간을 지나고 나면 마치 자전거계의 고속도로 같은 길을 만나게 됩니다. 나무데크 길의 소리도 경쾌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양쪽의 풀밭길은 풀냄새가 향긋하니 좋았습니다. 햇볕이 뜨거워서 그렇지 사실 이 길은 어느 외국 못지않은 자전거 길인 것 같습니다. 한적하고 사람이 없어 라이딩 중에 물을 좀 마셨습니다. 마시는 건지 흘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지를 입고 있으면 아무리 더운 날도 땀이 흐르는 느낌은 받지 못합니다. 기능성 의류라 바로바로 땀이 건조되기 때문인데 땀이 안 나는 걸로 착각하고 수분 섭취를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이딩 시 무조건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갈증을 못 느끼더라도 일정 간격으로 수분 보충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길이 너무 아름답고 좋지만 더위에 지치기 시작하면 풍경은 눈에 안 들어오고 언제 이 구간이 끝나나 그 생각만 하게 됩니다. 나무데크 길을 다시 만나고 우측으로 꺾어지는 길로 들어서면 편의점과 식당들이 있으니 보급이 필요하신 분은 이쪽에서 잠시 쉬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화장실을 가고 싶었는데 마침 가는 길에 공용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춘천을 앞에 두고 지치기 시작해서 물을 마시고 잠시 쉬어갑니다. 가로등이 내어준 작고 소중한 그늘에서 햇볕을 피해봅니다.
1박 2일이라 짐을 챙길 게 좀 많았는데 핸들바에 매다는 가방과 안장에 매다는 가방 2개를 챙겼습니다. 가방 구입처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보통 이런 가방은 다 비슷비슷해서 국토종주 가방이라고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저렴한 걸로 작년에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시 다리를 건너 모처럼 북한강 줄기를 따라 라이딩을 합니다. 반대편을 보니까 관람 열차 같은 것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 의암댐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물을 가두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춘천으로 직행하실 분은 의암댐을 지나 이쪽에서 우측길로 가면 되고 신매대교 인증센터로 가실 분은 이곳에서 직진하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춘천에 도착해 갑니다. 다리를 건너자마자 좌측으로 붙어야 자전거 길로 달릴 수 있습니다. 앞뒤에 차량이 오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제가 작년에 길을 헤맸던 구간이 나옵니다. 내려가다 보면 왼쪽에 쉼터 같은 곳이 있는데 이곳으로 진입해야 춘천 순환자전거길과 공지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이곳에서 그냥 직진을 하셔서 길을 많이 헤매셨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내려가면 작고 소중한 스카이워크도 볼 수 있습니다. 춘천역으로 향하는 이 길은 마치 물 위를 달리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가을이면 단풍도 너무 예쁜 곳입니다. 멀리 사막산으로 이어진 케이블카 모습도 보입니다. 예전에 사막산을 등산해 본 적이 있는데 정상 부근에서 춘천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명산이었습니다. 다만 등산로가 험한 편이어서 생각보다 힘든 산행으로 기억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춘천에 도착하다 보니 주변 풍경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의암공원에 진입하면 공원 한쪽에 자전거 길이 있습니다. 평일 오후지만 공원에 나들이 나오신 분들이 휴식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힘들게 페달링하며 달려온 춘천이지만 여유 있는 풍경을 보니 몸의 피로는 잊고 힐링이 되는 기분입니다. 공원 끝에서 이쪽 길을 통해 나갑니다. 다리를 건너 좌측으로 가면 계속해서 자전거 길로 이어지는데 저는 그 길을 놓치고 직진해서 차도 옆으로 라이딩하여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두 번째 춘천 라이딩을 완주했습니다. 오래전 로드 자전거를 처음 사고 춘천을 가는 게 꿈이자 목표인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춘천은 자전거 타고 언제든 올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른 시간에 도착해서 숙소 체크인도 할 수 없는 시간대라 잠시 춘천역에서 휴식을 취하다 최근에 생긴 레고랜드가 생각나 가보기로 합니다. 춘천역 바로 옆에 춘천대교를 건너가면 됩니다. 다리 위에 길은 정비가 되어 있어서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주변에 뭐가 없기 때문에 없어요. 굉장히 휑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진입하려는데 관리하시는 분께서 우측으로 방향 지시를 하셔서 못 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뒤에 오는 차량에게 보낸 수신호였더라고요. 그렇게 유유자적 레고랜드 앞에 도착합니다. 어릴 때는 놀이공원 가는 게 생각만 해도 설레었는데 어느새 나이를 많이 먹었네요. 놀이공원 앞에 오니 놀이공원 주제가가 생각납니다.
이게 아닌데. 기념사진 한 장 찍고 주변에 쉴 곳이 없어서 춘천역을 향해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게 춘천역에서 잠시 쉬다가 숙소를 가기 위해 자전거를 들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출발하려는데 혹시 보셨나요? 뭔가 머리가 시원합니다. 생각해보니 헬멧이 없습니다. 아까 역에서 쉴 때 헬멧을 올려두고 그냥 왔습니다. 아래쪽에 자전거를 묶어두고 서둘러 올라갑니다. 다행히 헬멧이 어디 안 가고 쓸쓸하고 외롭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숙소에 짐을 풀고 씻은 후 처음으로 영상에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사실 닭갈비를 먹으려는 계획은 없었는데 먹고자 했던 식당이 4시에 영업을 종료해서 평소에 맛있게 먹었던 닭갈비집으로 방문했습니다. 얼핏 보면 적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양은 많습니다. 쌈을 싸서 먹는 닭갈비는 정말 환상입니다. 자전거를 놓고 왔기 때문에 막걸리도 주문했습니다. 인스타에 올릴 사진도 찍 쌈 한 입에 막걸리 한 입 먹으면 그동안 쌓인 피로가 진짜 풀리는 느낌입니다. 닭갈비에 막걸리까지 마시면 솔직히 배가 많이 부르기 때문에 볶음밥은 따로 먹지 않기로 합니다. 볶아주세요. 닭갈비가 조금 남았을 때 그 양념으로 함께 볶아야 맛있다고 합니다. 배가 부르다더니 철판까지 다 먹을 기세입니다. 다행히 철판은 남겼네요. 그렇게 먹고도 주전부리를 사가지고 숙소로 돌아갑니다. 안장을 누가 털어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았던 오늘 감사하게도 안전하게 춘천까지 2번째 라이딩을 하였네요. 오늘 푹 쉬고 다음날 춘천에서 다시 서울로 돌아가 보기로 합니다. 춘천에서 서울로 돌아가는 영상은 다음 영상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 하세요.